그 처음에는 엄주부만이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했었어요. 근데 이제 사고처리위원회라고 하니까 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도 이 제도가 평택시에서 운영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홍보를 조금 더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어떤 때는 이걸 잊고 살아요. 시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많은 시민들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찾아서 이 일을 상담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3년여 동안 의원 생활하면서 행사 참가를 했을 때 평가서를 작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신 분들은 좋다 안 좋다 단답형으로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평가서가 객관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오지 않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평가서가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왜 오지 않았는지, 접근성이 떨어지는지, 다음에 이런 축제에 어떤 점이 추가가 되면 그 행사에 참관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야지만 시민의 행복의 질이 평택시 브랜드가 발전성이 있고 목표한 바를 이루는 이런 축제나 행사가 되는데, 지금 우리 평택시 평가서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잘 체크하셔서 저희가 쓰여지는 예산의 어떤 최대의 효과성을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주요 활동을 보면은 이제 고충민원 상담의 날을 운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모르니까 참여가 좀 저조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통장협의회나 뭐 이렇게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활용해서 통장들 회의할 때 이런 거를 좀 적극 좀 홍보하시고 해가지고 방문해서 하는 상담의 날을 좀 늘리는 그런 방법도 좀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별 어려움 없이 이렇게 예산을 쓰고 살았어요. 근데 뭐 삼성일을 떠나서도 경기가 다 안 좋아서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는 많은 예산을 줄이고, 또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그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예산을 좀 더 철두철미하게 세우길 바라고 있었잖아요. 애초에 예산 세우실 때 꼼꼼히 좀 세워주시고 부서마다 철저한 예산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저는 먼저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못 쓰고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이 19년 12월 뭐 해양수산부 어촌 뉴딜 300사업 공모 선정해가지고 된 사업이잖아요. 공모 사업을 해가지고 잘 진행돼서 준공까지 됐는데, 위탁 시 이제 시설물에 대한 이제 유지 보수나 기본적으로 모니터링 등 수탁 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권을 또 행사를 또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이제 수탁을 체결하게 되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계획을 잘 갖고 계십니까 혹시? 뭐 이 수탁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부실 관리가 돼버리면 영업도 제대로 안 되고 또 어촌계는 어촌계대로 힘들고 여러 가지가 이제 발생이 될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잘 판단하셔가지고 지원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지원해 주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신규 복지정책 현장 연구에서 평택시 사회적 고립 청년 연구 있더라고요. 고립이라는 것 자체가 세상 밖으로 지금 안 나오고 지금 숨어 지내는 건데, 지금 전체적으로 통계청 자료라던가 아니면은 보건사회연구원이라든가 각 단체에서 연구기관에서도 고립 청년이라던가 아니면 은둔형 그런 외톨이 청년이라던가 이게 통계를 발표할 때마다 제 각각의 다른 통계 자료가 나옵니다. 그런 결과로 봤었을 때 과연 우리가 이번에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그 안에까지 들어가 있는 숨어 있는 그런 청년들까지 우리가 통계를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거든요. 남한테 알리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 고립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발굴해내기가 이제 어려운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그 심층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는 뭔가 좀 방법이 더 강화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연구 부분들 잘 반영해 주셔서 일단 진행을 해 주시고요. 생활체육 활성화 및 엘리트 체육 경쟁력 강화 부분인데요. 이게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평택시와 체육회 동호회분들은 이제 실질적인 혜택이 더 있으실 것 같은데, 학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큰 틀의 취지가 체육시설을 곳곳에 다 지을 수 없으니 학교마다 가지고 있는 체육시설을 이용을 해서 주민분들이 더 이용을 하게 하자. 그러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시민분들이 스포츠를 더 많이 할 수 있어서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될 거 아니야 라는 취지인데, 실질적으로 학교가 개방할 수 있도록 유인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제시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없는 상황인 거죠. 체육진흥과 쪽에서도 학교 개방을 위해서 학교 측에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무엇인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해주십사라고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 증가에 따라서 장애인 인구도 좀 증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장애인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2023년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 통계 자료를 보면 2018년 이후에 매년 신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전국이나 경기도 단위에서는 그 의심 사례가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는 30건이었는데 2023년도는 14건으로 50% 이상이 감소하고 있어서 이게 정확한 통계 자료를 보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조례안에서 시장의 책무에 그 장애인 학대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실태 조사를 하는 부분을 좀 담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한번 드리고 싶고요. 추후에 시에서도 우리 장애인 학대 의심 신고 사례나 이런 것들을 중앙정부나 이런 곳에 의지하지 말고 지자체에서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율적으로 평택시 전체 예산의 1%도 안 되는 게 지금 채용 예산에 잡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전체 예산의 1%도 안 되는 지자체가 없어요. 이거는 심각하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문화예술도 당연히 시민분들이 공유하고 향유해야 할 영역이지만, 체육도 못지않게 우리 모든 시민들이 공유하고 향유해야 할 영역이다. 그런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체육진흥과 예산 중에 대다수는 운영 예산이 아니라 시설 예산으로 지금 많이 책정되어 있더라. 전체 이제 예산을 짜거나 기본적으로 이제 추경 이제 편성을 하실 때에 이쪽 분야에 좀 배려가 많이 필요할 것이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구 구조 변화를 보면요, 저출산 고령화 및 지역 인구 감소에 따른 문제 대응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이거 그 보고서 보면서 1인 가구 좀 추가하면 안 되나라는 살짝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출산 고령화, 지역 인구 감소, 그리고 1인 가구가 지금 40% 넘게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게 이제 고독사의 문제나 여러 가지 이제 뭐 고령화랑도 약간 연동도 되고, 아니면 젊은 층에서도 그런 어떤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떤 지역 보건 의료 계획에 좀 일부 담겨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평택예술제가 있습니다. 25년 9월에 예정되어 있는데, 평택예술제에 대한 문제점은 알고 계시는지요? 평택예술제는 예총에 8개 단체가 하게 되는데, 시민들이나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8개의 단체의 하나 발표하는 식으로밖에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인 시민들이 와서 이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있지가 않아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러한 자체 평가를 좀 하시고, 자체 평가를 통해서 앞으로 그럼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도 한번 논의를 해보시고, 그 8개의 단체가 1억 2천만 원에 들어서 예술제를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시민들이 여기에 이제 참여를 하고 이러한 것을 우리 평택의 큰 축제로 만들 것인가, 이러한 것들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셔틀버스 운행 관련해서 이 복선 전철, 이게 지금 이용객이 11월에 비해서 거의 반이 줄었어요. 12월이. 초지역에서 첫차 막차 시간하고 서화성역에서의 막차 첫차 요 시간대가 사실 평택 우리 시민분들이 이용하시기에 애매한 시간대일 거예요. 지나가는 시간대가. 그래서 이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할 만큼 수요가 점진적으로 늘어나야 하는데,
이게 지금 감소가 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용하시는 수요자분들의 울리는 시간대를 좀 확인을 하고 해야 되는데 다른 지자체 중에 일부 지역에만 좀 많이 편중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으니까요. 잘 검토해봐 주시고. 모곡동 차고지 그 문제 때문에 불황민들하고 계속해서 지금 언쟁을 하고 있는데 그 예각도로 일본 국도에서 브레이시티 산업단지 연결도로가 개설되기 전까지는 그 민원은 없다고 볼 수가 없죠.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한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사업은 좀 조기에 예산 확보를 좀 해서 조기 착공을 해가지고 최대한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수원보급 그 해제에 따른 여러 민원들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수도법에서도 정해져 있듯이 우리 상수원보급에서 거주하는 주민이나 또 농업, 임업에 이런 종사하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됐고 승인하고 계획도 수립할 수 있고 그동안 그렇게 계속 해오지 않았습니까? 상수원보급이 해제됨에 따라서 이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 그래도 소상히 밝히진 않겠지만 우리 12개 마을이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반발이 세게 다가오고 있는데 지혜롭게 좀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택시에 최근에 중대 산업재해 발생 통계는 갖고 있나요?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시민분들도 관심이 많고 특히 이 산업에 종사하시는 그 노동자들한테는 생명과 이게 또 신체에 있어서 큰 사고들에 당하는 거기 때문에 조례를 통해서 이런 좀 사건 발생들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더 좀 관심을 갖고 또 이게 해당되는 부서가 건설교통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부서들에 다 해당되잖아요. 이런 내용들도 잘 전파가 돼서 이런 산업재해가 좀 줄어들 수 있도록 또 시민재해도 마찬가지로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전거도로가 우리 그 하천변을해서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전국의 탑 순위에 들어가는데 시내 내부 도로의 자전거 도로는 굉장히 불편하게 돼 있어요. 타보시면 알겠지만 안정성도 확보가 돼 있지 않아요. 구간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나 노선씩이라도 시작을 해서 고쳐나가야 되겠다. 그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내 내부 도로를 좀 확충하거나 관리를 좀 잘해서 계획을 좀 세워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평지구하고 소산 하지구는 타당성 조사가 완료가 됐어요. 지방재정투자심의를 봐갖고 하는 건데 지역 공공개발 돼야 되는 게 맞아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신도시하고 구도시하고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도시 균형을 바로잡는 거 맞는데 도시 개발을 하면서 주차난이 좀 해소가 덜 되는 것 같아요. 지역적으로 고덕이나 소사지구나 미리 개발된 데도 보면 주차난으로 굉장히 허덕이고 있어요. 근데 그나마 소사지구는 공용 주차장을 양쪽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좀 덜한 것 같지만 그래도 거기 주차장도 자리가 없어요. 그만큼 이제 주차난 해소가 굉장히 힘든데 고덕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평택에서 제일 주차난이 심각한 걸로 알고 있어요. 도시개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도 그런 방안이 만들어 주셔갖고 도시개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